이제 건축 실내 건축에서 말하는 평면도의 개념은 지금처럼 바닥에서 1.2나 1.5 정도를 잘라서 있는 상태로 그린 다음에 여러 가지 기호, 뭐 치수, 문자 이런 걸 표현해 가지고 내용을 전달하는 게 평면도고, 실내 건축에서 말하는 인면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벽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벽을 직각으로 바라다 본 상태로 그리는 도면을 인면도라고 합니다. 물론 얘는 실내에서 봤으니까 실내 인면도겠죠. 만약에 얘가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건축물을 여기서 바라다 본 모양을 그리면 이거는 건축물의 외부 인면도. 요건 이제 이 안쪽에 들어가서 여기 실에서 이쪽을 직각으로 보는 상태로 이쪽 벽면을 그려주면은 요거는 실내 인면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이제 인면도를 그리려고 치면은 크기하고 거기에 어떤 애들이 있고 어떤 형태인지를 알면 그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워 보이는 요 왼쪽 먼저 할게요. 왼쪽에 기둥하고 문은 저는 생략했습니다. 저는 생략했는데 필요하신 분은 그리십시오. 변경전 도면 이렇게 해서 그리셔야 되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쪽에 개구부 문 있는 거 하고 이쪽에 기둥 있는 거, 가짜 기둥 있는 거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임시로 치수를 좀 쓸게요. 건축물에서 치수는 보통 중심선간 치수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강의장의 크기라고 하면 이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 거리가 이 건축물의 크기가 됩니다.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 거리. 그러면은 이제 인면도를 그릴 건데 이쪽 편을 이쪽에 서서 이쪽을 보는 도면을 그릴 거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느냐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부터 반대편에 있는 여기까지가 인면도의 제일 바깥쪽이에요. 근데 크기는 중심선 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수평선을 먼저 바닥에 하나 그려주시고, 수평선을 바닥에 하나 그려주시고, 수직선을 그리시는데 천장까지의 높이가 있죠. 천장까지의 높이가 있습니다. 천장 높이 뭐 측정하신 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100mm 단위로 끊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1.5배 정도 크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천장 높이만큼 옵셋을 하십시오. 자, 되셨으면 이제 이쪽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 면에서 이 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쪽 벽면에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문이 있으신 분은 출입문이 하나 있겠고, 문을 그리시는 분은 출입문이 하나 있을 거고, 출입문 있다라고 가정하고 저는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도면을 보고 있으면 이쪽에 출입문이 있는데 중심선 거리로 2000 떨어져 있는 곳에서 900짜리 출입문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이 아니고 실제 있죠. 그래서 평면도에서 전 표현을 안 했는데 인면도에서는 그릴 겁니다. 평면도도 이따 고쳐 놓을게요.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에 서서 사람이 여기 서 있죠. 여기서 보면 오른손 방향이죠. 오른쪽, 이쪽이 왼쪽, 문이 있는 쪽이 오른쪽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은 오른쪽에 있는 중심선에서 2000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900만큼 떨어져 있었을 거고, 바닥에서 2100만큼 높이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겠죠. 요거는 이제 치수선이 이렇게 멀리 가면 불편하니까 스트레치를 써서 적당히, 치수를 써도 오른쪽으로만 쓸 거잖아요. 이거 왼쪽에다가 문 높이를 왼쪽에 쓰시면 되려 불편하잖아요.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써주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쓴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왼쪽에 있는 치수선을 줄여버리고 오른쪽으로만 해놓을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선에서 보면 얘가 중심선인데 마감재까지는 거리가 있죠.
벽의 두께 200 하기로 했고 여기는 2cm 이내에 마감 공사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절반 100mm, 20mm. 중심선에서 120mm 떨어져 있는 곳에 벽체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 벽면에서 이렇게 생겨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리는 인면은 이렇게.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반대쪽도 200mm 하기로 했으니까 중심선에서 100mm, 20mm. 그 양 끝에서 120mm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벽에 마감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옵셋 120mm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그리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벽선을 사각형으로 그려주면 얘가 지금 이쪽 벽면을 딱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요 사이에 출입문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큰 틀 먼저 이렇게 잡아 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벽이고 여기에 출입문이 있구나라는 인식은 되잖아요. 그리고 상세하게 그려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내의 거리를 재서 하지 마시고 도면을 보고 여기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리셔야 맞다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치수 잰 다음에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소수점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면을 보고 해석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지금 보면은 나머지 벽면을 먼저 그리는데 벽면과 개구부, 창호 이런 걸 먼저 그릴 건데 지금 여기에 다른 건 없죠. 벽에. 그러면 출입문 그리시면 돼요. 출입문은 이제 어제 그제 많이 그려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저라면 일반선으로 그렸으니까 조인을 한 다음에 옵셋해서 45mm 옵셋을 하고 유리문이긴 했거든요. 유리문이긴 했는데 신경 쓰지 않고 뭐 유리문이라고 해서 유리 해치해주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그리시면 얘가 출입문이 있었다가 되죠. 뭐 허전하시면 손잡이 하나 그리시고 그래도 뭔가 좀 도면으로 있어 보이고 싶다 그러면 해치 좀 나중에 넣어주시면 되고 유리니까 유리 해치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 해치도 좀 배워야 돼요. 요 벽면과 상관성이 있는 애들을 보면은 디자인상 저희가 공간을 봤을 때 책상이 있는 게 상관성이 있죠. 이렇게 책상이 있고 이쪽에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라는 게 이 벽면을 봤을 때 느낌하고 상관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르죠. 이거 이제 얘가 만약에 칼라다라고 생각해보면 벽은 노란색인데 책상이 빨간색이었을 때 느낌하고 벽이 노란색인데 책상이 녹색이었을 때 느낌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자인에도 영향을 줄 거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려줘야죠. 모니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모니터까지도 뭐 색을 교체해가지고 뭐 디자인에 쓴다 그러면 그려볼만 할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시간 남으면 갖다 놓을 건데 모니터는 시간 남으면 갖다 놓을게요. 왜냐면 형태상 보면 상관성이 전혀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는데 책상은 규격이 없이 제작된 거니까 저희가 그려줄 거고 의자는 사실 비슷한 크기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하고 얘는 그리는 게 아니고 어제 했던 블럭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셔야죠. 이미 그려져 있는 걸 찾아다가 배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블럭 기억나시죠? 요거 W 블럭은 외부에 있는 파일 상태를 가져올 수 있었고 블럭은 이 파일 내에서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에 그러면 얘를 이제 블럭이잖아요. 이걸 블럭으로 쓰는 게 좋을 건데 현재 파일이 별도죠. 설계하는 건 여기 있고 이 파일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더라도 블럭으로 만들어 집어넣으면 관리가 쉽겠죠. 근데 여기서 W 블럭으로 만들어서 강의장 설계하는 파일에 가서 인설트로 집어넣으면 귀찮잖아요. 이거의 뭐 이름이나 크기가 매우 중요한 애는 아니잖아요. 저거의 이름, 규격, 크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블럭을 만들어도 그냥 컨트롤 C 대신에 레이어는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레이어는 뭐 0번 레이어 같은 거로 하든지 하신 다음에 바이 레이어가 아니라 바이 블럭으로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블럭에 적용된 레이어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그리고 내 도면에 와서 블럭으로 붙여넣는 기능이 있었죠. 컨트롤 시프트 V 하면 레이어로 들어오죠.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바뀌겠죠. 이렇게 요 책상, 의자 이따가 봐서 이 손잡이는 날려버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출력하면 시커멓게 나올 거거든요. 여기 요 밑에 있는 요것도 없애버릴 겁니다. 왜냐면 출력하면 점처럼 나올 거거든요. 시커먼 점처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저건 지울 거고 우선은 갖다 놓을게요. 밑에 부분에 일단 바닥에다가 놓으면 되고, 의자가 놓여있는 방향이 요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이 등 날개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의자를 오른쪽 편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등받이가 오른쪽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형태겠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뒤집어야 되죠. 미러 하셔야 되죠. 미러. 요거는 없애주고, 책상은 직접 그릴 건데 높이는 700 정도고 가로 세로가 700이죠. 가로 세로가 700인데 책상의 측면을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요쪽에 이제 그 PC 놓을 수 있게 밑에다 PC 놓으라고 있는 공간 같아요. PC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고, 이 앞에는 의자 이렇게 놓고 들어가면은 요 책상하고 간격이 좀 있죠. 여기 의자가 이렇게 놓고 앉으면은 여기 이제 살짝 요렇게 앉으시라고 얘가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거의 크기는 손으로 대충 가늠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옵셋 상판의 두께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2.5cm 정도 돼 보여서 25mm 정도 내려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길이는 그냥 5cm 정도씩.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쯤 들어와 있는지가 그렇게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책상의 측면은 대충 이런 형태죠. 자,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물론 이제 나중에 여기 면의 의자의 일부는 가려 있잖아요. 가려 있으니까 요 부분은 다 잘라내 주셔야 돼요. 점선으로 그린다?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점선으로 표현해야 될 위치 크기 형태를, 이 의자의 위치 크기 형태를 저희가 치수로 적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점선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여기는 잘라내셔야죠. 여기는 없애셔야 돼요. 이쪽을. 요거는 블럭이거든요. 이 블럭으로 만든 애들을 좀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일단 잠깐 자르는 기능이 있어요. 써볼게요. 같이 쓰시면 돼요. X C입니다. C X C X 클립이라는 기능인데 블럭의 일부를 가리거나 뭐 이렇게 잘려 있는 것처럼 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물체 블럭을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얘가 경계를 만드세요 이렇게 떠요. 이때 밑에 보면은 뉴 바운더리라고 뜹니다. 뉴 바운더리. 그럼 얘가 어떤 거냐 이렇게 선택할래 그릴래 뜨거든요. 렉탱귤러 누르시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요 책상 밑에 면에 가리는 부분을 사각형으로 해주면 이렇게 잘려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잘려야 되잖아요. 다시 누르시면 화살표 나오는데 눌러주시면 반대로. X클립입니다. X클립. XC라고 넣으시고 물체 선택하시고 뉴 바운더리 XC 뉴 바운더리 렉탱귤러 하셔가지고 두 포인트 찍어주시면은 돼요. 그리고 뒤집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책상의 첫 번째 책상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저희가 아까 도면에서 저는 정확한 값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800을 했거든요. 1800. 그러면 첫 번째 책상까지는 1800이니까 중심선에서 저는 1800을 옵셋 해주고, 첫 번째 책상이 이 그룹이 저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얘가 뒤로
하나 둘셋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레이죠. 렉탱귤러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1로 해주고, 뒤쪽까지의 거리는 900에 700이니까 1600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책상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 문의 일부가 잘려도 문으로 보일 것 같거든요. 문의 일부가 잘려도 출입문으로 보일 것 같아서 트림으로 책상의 모양을 살리고 문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쓸 겁니다. 그러면 문 앞에 책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제 이쪽 인면을 그리신 게 됩니다.